한국 중소상인 자영업 총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요. 우리 지하도 상가가 직접은 아니지만 또 간접적인 간접 자영업자로서 갖고 계신 소개 좀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로 예, 제가 토론문을 늦게 치렀더니 출력이 안 됐네요. 근데 제 토론문의 제목은 지하도 상가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제가 이 상인단체에서 여러 상인 문제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지 10년이 지났는데 오늘 같은 코로나를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기보다는 부흥회 같기도 하고 저도 수많은 집회와 기자회견, 시위를 했는데 정말 대부분의 구호는 같이 살자거든요. 같이 죽자는 구호는 처음 본 것 같고 오늘 발제자 두 분이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같이 죽자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변호사님 발제문 중에 제가 제 타이틀에도 들어가 있는데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만 바꾸면 된다? 쉬울 것 같지만 이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든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작은 논란들이 좀 있긴 한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권리금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저도 활동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권리금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동주 의원님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왜 국내에서만 이렇게 유독 임대 권리금 문제가 이슈가 될까, 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약할까, 해외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해외의 상가 임대차의 핵심은 임대인,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에 노포가 많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는 수많은 노포에 몇 대에 거친 노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환상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상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게 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배달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배달 플랫폼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여긴 자기 고객들이 다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당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대한민국의 오래된 노포 식당들이 왜 이렇게 오래 장사를 할 수 있었나 연구 용역을 해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포의 비밀 첫 번째, 알고 봤더니 다 건물주더라. 바로 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의 가장 큰 기본은 저는 임대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방송에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지금 예산에서 예산시장 프로젝트 만들고 있잖아요. 전 100%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50% 실패했습니다. 왜냐, 백종원 씨가 자신의 이름을 활용해서 지금 예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점포별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산시장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점포들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왜냐,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이 백종원의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상임회장님도 쫓겨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여기 지하도 상가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지하도 상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애국자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하도 상가의 개발 과정에서 지하도 상가의 목적을 보면 방공 대피 시설, 이거 뭡니까? 국가 안보입니다. 교통 혼잡 지역의 소방도로 확보, 이거 뭡니까?
국민 안전을 위한 겁니다. 교통 접근성, 국민 편익을 위한 겁니다. 사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에 계신 상인분들의 비용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소자본가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당신들이 투자를 했고 충분히 당신들은 벌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 반납을 해. 근데 여기서 지하도상가 장사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사실 분 계세요? 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일종의 사회 안전망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월급 많이 주고 편안한 자리 있으면 일할 수 있죠. 그게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많은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전, 대구, 부산 대도시들의 자영업자가 다 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전부 다 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대한민국의 일자리 사회 안전망이고 여러분들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고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정부는 충분히 보상하고 있느냐? 보상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소상공인 또 여기 계신 지하도 상가, 상점가 여러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10년 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고쳤듯이 그 법 어떻게 고쳤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여당, 야당 의원님들 화장실 쫓아다니면서 소변 볼 때 옆에서 같이 바지 내리고 소변 보면서 의원님 법안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법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시거든요. 탄소 배출 문제. 저는 여기서도 지하도 상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보다 적은 에너지 양으로 충분한 휴식 공간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 당장 비 오면 시민들 다 지하도 상가로 내려가잖아요. 우산 쓰고. 그래서 이게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크게 봐서 지하도 상가를 오히려 탄소 중립 정책에 활용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이동주 의원님 크게 역할을 하셨는데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사실은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을 한 게 맞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상점가라든가 또 뭐 지역상권법에 의해서 큰 상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지하도 상점가들도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수탁 관리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최고가 입찰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라져야 될 게 최고가 입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납품 비리의 근본이 최고가 입찰이고요. 그래서 관공서들이 최고가 입찰을 안 하고 제한 경쟁 입찰 혹은 현장 입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관공서들이 인테리어, 건물 재건축할 때 무조건 거긴 오히려 돈을 적게 쓰려고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도면, 디자인, 비용을 다 합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간 업체들이 무조건 최고가를 써내서 국가에도 내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선정 위원회 일종의 선정 기구 자체에 상인 당사자분들이 들어가셔서 평가의 기준을 업체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여기에서 임차 상인들, 장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봉사를 할 것인가를 금액이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결되기 전에는 저 절대로 이 관리비 임대료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 가치주자 정신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힘을 보탤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패널분들, 그리고 제가 이런 토론에 나오면 정부에서 대변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싸우는데 오늘은 중기부랑 행정안전부에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